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99% 상승, 코스닥은 0.32% 이렇게 상승 마감을 했고요. 드디어 코스피가 3200포인트를 한번 이제 뚫는 척 했다가 조정받고 재돌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원하게 좀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나오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대형주들이 굉장히 좀 답답한 모습을 보였어서 대형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는 조금 이제 슬슬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찌됐건 이제 곧 공매도가 재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대차 물량이 좀 급격하게 늘어나는 종목들이랑 이런 종목들은 조금 이제 미리 조금 대응은 해놓을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공매도 치는 세력들도 뭐 공매도 할 수 있게 이제 공매도 칠 수 있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뭐 시장 상황이나 이런 것도 고려하지 않고 뭐 공매도 마구 치는 것은 아니에요. 시장이 좋고 내가 지금 공매도를 쳐봐야 이익이 없을 것 같을 때는 그렇다 뭐 이제 당장 공매도를 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공매도의 재개 자체가 뭐 시장 전체의 어떤 투심을 막 이렇게 어그러뜨리면서 충격을 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개별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매도까지 이제 칠 수 있는 종목들은 조금 약세를 보일 수는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시장은 좀 너무나 좋고요. 흐름도 나쁘지 않아서 짧게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저도 좀 걱정을 많이 했고 야 이거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네 라고 생각하면서 좀 오늘 방송을 어떻게 키지? 조금 괜히 어떤 죄스러운 마음으로 단두다 앞에 서는 마음으로 오늘 좀 방송을 찍고 있어요. 일단은 뭐 우리가 항상 전체적인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매일 방송하면서 정말 많은 테마, 정말 많은 종목들을 짚어드리는데 어떤 테마는 제가 보유하고 있거나 저희 리딩반에서 가지고 있어서 좀 깊게 뉴스도 찾아보고 공부도 해보고 하는 이제 뭐 테마나 종목이 있는 반면에 사실 뭐 리딩방도 그렇고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테마나 종목들은 비교적 또 신경을 덜 쓰는 경우도 또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 예측과 예상이 잘 맞을 때도 있고 뭐 정말 맞출 때는 뭐 신들린 것처럼 잘 맞췄을 때도 있고요. 또 어제처럼 제가 뭐 스푸트니크 관련주를 생각했던 거랑 오늘 좀 다르게 흘러가서 뭐 이렇게 좀 틀릴 때도 있어요. 근데 저도 보통은 뭐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는 거니까 라는 생각으로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지만 야,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스푸트니크 관련주들을 굉장히 들고 계신 분들이 많구나. 그래서 좀 주말 동안에 악재가 좀 나와서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야, 이렇게 많은 주는 몰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트론 같은 종목도 이제 대장주였고 전고점을 넘겨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장이 워낙 뜨거웠죠. 스푸트니크 관련주에 대한 어떤 분위기 측면이나 재료 어제 저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재료의 강도가 상당히 저도 세다고 본다. 이렇게 언급 드렸던 부분이나 고려해 봤을 때 충분히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여기서 이 고점을 넘기면서 돈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좀 썼기 때문에 이날이 8천억, 이날은 둘 다 1조를 넘었어요. 그래서 쉽게 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었고 다시 이제 이 배경을 돌아가 보면 우리나라가 백신 물량을 일단은 이제 상반기로 초점을 두겠습니다. 상반기에 백신 물량을 좀 확보하는 데에서 약간의 어떤 가뭄,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되어졌죠. 왜냐하면 상반기에는 약간 좀 아스트라제네카 쪽으로 집중이 되어져 있었는데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랑 얀센 쪽은 뭐 문제가 이제 안전성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 별로 맞고 싶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으로서
가장 백신으로서 안전성이 좀 담보된 것은 화이자랑 모더나 백신인데, 우리가 화이자랑 모더나 백신은 이제 하반기 쪽으로 물량이 좀 잡혀 있고, 저도 이제 이번에 기사랑 대국민 담화를 보면서 이제 좀 안 건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확보된 물량이 없다라고 좀 알고 있었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랑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뭐 유럽도 그렇고 특히나 뭐 아시아 국가들, 뭐 후진국들은 더더욱 화이자랑 모더나 물량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이재명 이제 경기도지사가 불을 지핀 것도 있고, 그래서 백신 가뭄 전쟁이 발발했고,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 수까지 급격하게 이제 늘어나면서, 뭐 인도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이렇게 된 상황에서 러시아 백신인 스푸트니크가 뭐 그 효과도 91% 정도 뭐 나오고, 안정성 검증은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은 있었지만, 뭐 이제 추가 도입, 그러니까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검토에 대한 어떤 뭐 이야기가 계속 나왔고, 경기도지사가 뭐 도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목소리도 냈고, 거기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백신도 검토를 좀 해라라고 좀 지시도 했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야, 이거는 한번 홀딩을 해볼 만도 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리딩방이나 저는 갖고 있지는 않았었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맞은 주말에서 TV조선 쪽에서 정부가 스푸트니크 이제 뭐 검토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일단 뉴스가 나왔었는데, 이거는 이때 주말에 나왔던 이 기사만 가지고는 팩트 체크를 하기는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분위기가 안 좋을 수는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여기다가 이제 화이자 백신 이제 2천만 회분을 이제 추가로 확보를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이거는 이제 악재가 좀 될 수는 있다. 근데 지금 뭐 이제 화이자 거 2천만 회분 더 확보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제 전 국민을 접종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11월 집단 면역 목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물량이 아니라고 저는 뭐 생각을 했었고,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뭐 스푸트니크든 뭐 시노팜이든 뭐 노바백스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백신에 대한 검토가 이것 때문에 완전히 중단이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아니지 않을까 쪽으로 좀 더 기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은 그러니까 뭐 악재 때문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3일 동안 너무 핫하게 올랐기 때문에 추가 조정은 어찌 됐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악재가 조금 겹쳤기 때문에 조금 더 깊게 나오면 한 요 정도까지, 저는 여기 이제 5일선이랑 기준선 정도, 요 정도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좀 가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좀 뭐 유럽이나 뭐 이쪽에서 스푸트니크 안정성에 대한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돌아 나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고, 어제 방송에서도 그렇게 좀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제 오전에 개파락이 상당히 좀 과하게 나왔죠. 그래서 이거 뭔가 좀 시가가 좀 과하게 떨어지는데, 그래서 이때 당시만 해도 저도 뭔가 내 생각보다 과하게 떨어진다면 한번 5일선 근처에서 공략은 해볼 만하겠다라고 해서, 오전에 저도 조금 이제 공략을 해가지고 오전 눌림에 사서 반등 때 익절을 좀 하고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 주식이라는 게 내가 예측하고 예상한 것과 예측이 틀렸다고 해서 수익을 또 못 내는 것도 아니에요. 내 예측이 틀렸으면 그거에 맞게 시나리오를 그때그때 바로바로 수정 보완해서 시장이 나에게 말해주는 대로 유연하게 맞춰가고 흘러가고 대응하면 되는 거니까요. 오히려 내가 예측한 게 틀렸는데 너무 고집 부리고 확신할 때 항상
어떤 그 큰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지, 틀린 거는 저는 전혀 사실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주식을 하면서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오히려 주식을 하면서 큰 손실을 볼 때는 내가 어떤 뭐 주식이 종목이 됐건 시장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확신을 해서 시장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고 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는데 너무 과한 확신에 의해서 고집 부릴 때, 이때 사실은 손실이 다가오지. 뭐 이 시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뭐 저는 뭐 예측한 게 맞고 틀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하는 편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워낙 많은 분들이 좀 들고 들고 계셨던 것 같고, 어, 뭐 적당히 좀 투매가 나온 정도가 아니라 오늘 이제 하한가까지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야, 이 부분은 제가 오늘 또 걱정도 되고, 어떻게 또 이제 대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까 고민도 좀 했고요. 사실 이제 장중에 이렇다 할 반등 없이 지속적으로 밀리고 있고, 여기다가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은 화이자 관련주인 우리바이오가 상한가를 갔다는 점입니다. 거기다가 2등주인 KPX 생명과학까지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화이자 관련주들이 시장 주도주로 등극을 해버리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거는 와 조금 다시 한번, 혹시 이제 오전에 뉴스를 안 찾아보신 분들은 뉴스를 다시 찾아보거나 이 스푸트니크 테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장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셨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제 뉴스를 좀 오전에 나왔던 뉴스 두 개를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어제 이제 화이자 백신 추가 확보 뉴스만 가지고는 사실 오늘 하한가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뭐 한 10에서 20% 사이 조정 정도 나오고 마무리가 됐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사실 오늘 이제 스푸트니크 관련주가 하한가까지 갔던 이유는 이제 이 뉴스들 두 가지 때문인 것 같고요. 일단 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야, 세기를 박아버렸습니다. 사실은 정부의 입장이라고 봐도 다름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백신은 충분히 확보를 했고 러시아 백신 도입은 필요가 없다라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좀 심각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악재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게 기사 자체는 오전에 9시 24분인가 이렇게 나온 기사였고요. 요것도 그렇고 거기다가 이제 사실 이 기사에서는 뭐 이제 디테일한 어떤 내용까지는 좀, 아주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좀 없었는데, 이 기사에서는 상당히 디테일하게 지금 내용이 나왔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백신 가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지금 백신을 9,900만 명분을 확보를 하고 있다. 그래서 뭐 기존에 계약된 백신 1억 5천에서 주말 뭐 이제 화이자 측이랑 2천만 병분을 추가 계약하였고 총 1억 9천. 이니까 이 정도면은 11월 집단 면역을 목표로 하고 가고 있는 우리의 어떤 이 상황에서 충분히 무리가 없다. 그리고 지금 하반기 특히 이제 6월부터는 화이자랑 모더나 중심으로 좀 접종을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하였고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뭐 이제 뭐 뉴스가 나올 때랑 해서 디테일하게 좀 찾아보지 못한 부분이 이번에 이 악재를 보고 좀 오판을 했던 이유가 아니었나. 우리 이제 정부가 요 정도까지 백신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줄 저도 조금 사실은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오판하게 된 결정적인 좀 계기였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뭐 제가 잘 좀 서치하고 조사해서 알고 있었다면은 이거는 재료 소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뭐 화이자 조금 더 추가 계약했어도 아직 이제 정부가 확보한 물량이 적으니까
뭐 스푸트니크나 뭐 지금 노바백스도 CEO가 와가지고 뭐 이제 방한하고 있고, 노바백스도 뭐 추가 계약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새로운 백신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조금 저도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 두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아, 이거는 좀 큰 악재가 맞다라고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 상황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한번 언급을 드린 것처럼 이제 내 생각이 뭐 맞았다고 해서 꼭 실제 매매에서 꼭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생각이 틀렸다고 해서 수익을 못 내는 것도 꼭 아닙니다. 저도 매매치 뭐 잘 보여드리는 편은 아닌데, 뭐 이토론 같은 경우는 여기서 물량을 좀 많이 실어서 저도 수익을 좀 많이 받고, 이거는 되게 이제 소액 들어가서 그냥 추가 반등 이렇게 이제 저는 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소액 좀 들어갔다가 여기서는 손절했고, 여기서 다시 들어갔다가 아, 이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다시 들어갔다가 그냥 약손절로 팔아버린 이유는, 화이자 관련주인 우리바이오가 너무 강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는 뭔가 좀 확 이제 주도주가 바뀌는 상황인 것 같고, 스푸트니크 쪽은 생각보다 더 반등이 힘이 없이 이렇게 질질질 흘러내리면서 종가가 마무리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팔고 났더니 이제 또 이수입 지수가 스푸트니크 위탁 생산 원활히 되고 있다라고 뉴스 나오면서 크게 반등이 나왔고, 이트론이랑 뭐 이아이디랑 이화전기도 반등이 좀 나왔는데, 이때 이제 스푸트니크 관련주들 반등이 나올 때 우리바이오랑 KPX 생명과학을 보면서, 아, 얘네는 또 반등 후에 줄줄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찌됐건 화이자랑 지금 스푸트니크 관련주들이랑 완전히 반대급부에서 시속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얘네가 반등이 멋지게 나오고 있었는데, 우리바이오 뭐 상잔량도 전혀 줄지도 않았고, KPX 생명과학은 이제 상을 들어가는 목전에 있었는데 전혀 조정을 뭐 심하게 받는다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 얘네는 엄청 강하다. 오히려 얘네가 반등 살짝 나왔다가 죽을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게 저도 이제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일단은 이트론이랑 이아이디는 한가를 들어갔고, 이화전기는 27%에서 좀 마감이 됐었다가, 그나마 이제 하한가는 좀 풀려서 끝이 났어요. 장이 끝나고 나서 이재명 지사가 뭐 이제 백신 물량을 잘 확보한 것은 뭐 이제 뭐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 다만 뭐 이제 차선책도 항상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스푸트니크도 뭐 검증하고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언을 했죠. 그래서 그나마 조금 반등은 나오긴 했는데, 일단은 뭐 다른 거 필요 없이 정부에서 도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혹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빠져나오는데 좀 최대한 좀 심혈을 기울이셔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오늘 뭐 거래량이 뭐 어마어마하게 막 많이 일단 터지지는 않았고요. 여기서 뭐 세력이 여기서 뭐 다 물량을 정리하고 빠져 나왔으면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쓰여진 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허무하게 말도 안 되게 여기서 먼저 반등도 없이 그냥 이렇게 죽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차라리 오히려 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 발언, 이 뉴스가 차라리 내일 뭐 개파락 이렇게 예를 들면 하고 나서 나왔으면, 장중에 나왔으면 훨씬 큰 반등이 나왔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타이밍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차라리 이때처럼 이런 식으로 큰
그러니까 개파락하고 좀 밀렸다가 크게 이렇게 반등이 나와줘야 이런 구간에서 추가 매수한 다음에 이 반등 이용해가지고 충분히 좀 빠져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트론도 이대로 끝이 났으면 내일 이제 개파락 살짝 시작해가지고 밀렸다가 뭐야 밀리면 요런 구간 뭐 21선 윗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좀 반등이 세게 좀 나오면 이런 구간에서 이제 조금 손실 보더라도 정리를 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줬을 것 같은데 이거 좀 애매해져 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시간에서도 한가 풀리고 한 1%밖에 일단은 반등이 안 나왔다라는 것도 지금 뭔가 좀 재료 소멸에 가까운 쪽으로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도 아마 오전에 어설프게 그냥 좀 갭 띄우고 살짝 반등 나오다가 죽어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반등이 좀 세게 좀 잘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좀 물량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오전에 이런 모습처럼 반등 조금 나오다가 다시 이제 힘없이 밀리게 되면 일단 정리를 좀 해주시는 방향으로 좀 손해가 클 수도 있겠지만 물론 이제 뭐 또 다른 어떤 뉴스가 막 또 나오면서 뭐 다시 급등도 시킬 수 있고 이 부분은 솔직히 지금으로서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뭐 재료 소멸로 가가지고 정말 이렇게 이제 떨어졌을 때 내가 감당해야 될 리스크를 생각을 한다면 조금 뭐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하다 보면 이런 뭐 악재들은 항상 겪으면서 매매를 하는 부분이고 뭐 주식하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조금 빠져나오시는데 심혈을 기울이시는 게 저는 일단 뭐 맞는 판단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뭐 다시 뭐 어떤 뉴스 나오면서 막 급등하면 진짜 저도 할 말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 매매를 한다고 해도 저는 뭐 조금 손실 보더라도 빠져나올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뭐 맞을 때도 많고 틀릴 때도 많고 근데 크게 이제 신경은 잘 안 쓰는데 워낙 좀 많은 분들이 좀 보고 계신 것 같아서 그랬고 대신에 저번 주 제가 수요일인가요? 목요일 날 관심 종목을 2개 드렸는데 딱 2개 드렸거든요. 언제인지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아요. 22일이네요. 여기 보니까는 손오공이랑 뭐 플리토 이렇게 두 종목을 이날은 사실 어느 정도 진짜 콕 찍어가지고 관심 종목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플리토가 상한가 같습니다. 그래서 야 그나마 좀 다행이다 체면치레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날 이제 방송에서 플리토 좀 좋아 보인다. 얘네가 이제 두 가지 재료에 다 엮여 있어요. MS의 음성 인식 이제 기업인 뉘앙스를 그러니까 MS가 22조 원에 인수를 하면서 언어 전문 업체인 이 플리토가 테마로 좀 엮이는 느낌이었고요. 거기다가 카카오엔터가 미국의 웹툰 기업을 플랫폼을 1조를 투자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같은 테마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 웹툰이 이제 외국으로 진출하게 되면 이제 플리터가 하고 있는 이 언어 뭐 전문 기술, 번역 기술 같은 것들이 쓰일 거니까 야 이거 괜찮다. 재료도 괜찮고 지금 자리도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방송할 때 보면은 이제 11선 눌림목 자리에서 제가 방송 보신 분들은 제가 참 좋아하는 자리들이잖아요. 1차 파동의 눌림목 자리들 이렇게 되는 것들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한번 콕 집어드렸는데 오늘 야 뭐 상한가까지 가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드렸어서 야 그나마 좀 다행이다 싶었고 그다음에 손오공도 제가 요날 방송에서 1차 이제 파동 나오고 이렇게 이제 눌림목 21선 올라오면 아마 21선 눌림목 딛고 이렇게 반등이 나올 확률이 좀 크다. 이렇게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오늘 일단은 뭐 한 12%짜리 반등이 나왔는데 뭐 추가 상승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무튼 뭐 말씀드렸던 관심 종목 2개가 잘 좀 반등이 나와져서 다행이다 생각을 했고요.
이제 주도주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화이자 관련주로 바뀌어버렸고, 우리바이오랑 뭐 장 초반에는 KPX 생명과학이 좀 강하더니 저는 제일약품이 차트는 좀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것도 틀렸네요. 어떻게 보니까 우리바이오랑 KPX 생명과학 상한가를 가면서 굉장히 상당히 강한 모습입니다. 스푸트니크로 쏠렸던 돈이 이쪽으로 거의 다 이제 뭐 쏠리는 모양새라고 봐도 뭐 이제 무리가 없을 만큼 강한 모습이었고, 이제 화이자 관련주로 다 쏠린 것은 아니었고요. 화이자랑 이제 뭐 그러니까 화이자 관련주들이 이렇게 이제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바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은 이 다음에 모더나 관련주들이 좀 강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제 리딩방에서는 이제 AB 프로바이오라는 종목을 모더나 관련주잖아요. 요날 이렇게 이제 두 번 나눠서 아마 샀던 것 오늘 오전에 샀구나. 요렇게 사고 오늘 오전에 조금 더 사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화이자 가는 거 보고 바로 이제 모더나도 수급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분할 매수가 들어갔고, 절반 정도는 익절을 하고 절반은 일단은 홀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얘네도 뭐 혹시 또 모더나도 추가 물량 확보 뉴스가 혹시 나오게 되면 굉장히 크게 반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더나 관련주들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얘네 AB프로바이오는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반등 한번 나올 자리다. 여기서 혹시 밀리더라도 여기선 나온다. 일단은 뭐 저희도 반 익절하고 반은 좀 갖고 있는 상황이고, 화이자, 모더나, 그리고 오늘 이제 콜드체인 관련주로 좀 예전에 테마가 형성이 되어졌었던 뭐 대한과학이랑 일신바이오 요쪽으로도 수급이 좀 많이 쏠렸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콜드체인이 가면은 이 다음에 어떤 또 테마로 순환매가 돌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또 주사기 관련주도 지금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세운메디칼이 차트가 또 괜찮죠. 나쁘지 않습니다. 역배열권에서 이제 밀고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뭐 세운메디칼 정도 좋아 보인다. 그래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면은 뭐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도 그렇고, 뭐 어제 잠깐 언급드렸던 코비박도 그렇고, 중국의 시노팜도 그렇고, 얘네는 이제 당분간은 조금 그렇죠.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다른 좀 뉴스가 좀 나올 때까지. 또 백신 관련주는 이쪽으로 집중을, 화이자, 모더나, 뭐 그리고 뭐 콜드체인, 뭐 주사기까지 요 정도 조금 집중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연달아 뭐 다들 뭐 호재 뉴스 하나씩 띄우면서 막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시세가 나지 않은 그런 뭐 진단키트를 찾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일단 뭐 휴마시스 너무 많이 올랐고 좀 이제는 공략하기 부담스럽죠. 뭐 시젠은 한번 타이밍이 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눌림목 잡고 다시 좀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뭐 진매트릭스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21선 돌파해놓고 좀 살짝 눌림 나왔다가 다시 갈 수도 있으니까 진매트릭스는 좀 더 봐도 될 것 같고요. 앤디퍼스도 121선 돌파해놓고 눌림목 구간. 근데 어찌 됐건 일단 한번 급등이 나온 애들은 이제 트레이딩의 영역이잖아요. 매매의 영역이고, 아예 그냥 바닥권에서 아직 좀 오른 게 없는 애들, 그런 애들을 좀 찾아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저도 좀 이제 뭐 돌려보다가, 예전에 시스웍이라는 종목도 상당히 좀 이때 보시면 끼 엄청 물론 이제 좋았던 종목이고, 진다키트 뭐 관련된 뭐 재료로 뭐 움직임이 있었던 종목이라서, 뭐 얘도 아직은 뭐 이렇게 상황이 뭐 121선 돌파하는 슈팅까지는 나오진 않은 상태. 오상자일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방송하게 되면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에서 9% 이렇게 이제 마감이 좀 되어졌네요. 뭐 이거는 이제 내일 뭐 가버릴 거니까 좀, 아, 이건 좀 아쉽다. 아무튼 진단 키트 관련주 중에 아직 시세가 안 난 애들을 제가 돌려보다가 시스웍이랑 오상자일 이제 두 개 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오상자일은 갔고, 이제 시스웍은 자리는 괜찮은데 조금 이제 아쉬운 게, 이때 당시에 이제 뭐 시세를 냈을 때 그 BBB 우회상장 관련해가지고 시세를 좀 냈던 부분이었어가지고 진단 키트로 시세를 낼 수 있을까? 조금 이제 의문이 있기는 해요. 근데 뭐 이제 이런 자리들이 항상 좋은 것은 뭐 하락해봐야 기껏 뭐 얼마 안 되고 혹시 상승이 나오면 크게 좀 먹을 수가 있으니까 가성비가 뭐 이제 괜찮은 자리들이라고 좀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로나 확진자 보고 계실 분들 좀 많았을 텐데 요거 관련해서는 제가 저번 주 방송에서 팁을 하나 정도는 이제 드렸던 게 뭐냐면 주말에는 웬만해 가지고는 뭐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 늘어날 거를 기대하고 뭐 이제 관련주들 뭐 재택근무 알서포트나 뭐 음압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종목들은 별로 크게 온라인 관련주도 온라인 교육주도 그렇고요. 베팅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주말에는 이제 검사 수가 주니까 월요일 그리고 한 화요일까지는 항상 보면은 좀 줄어요. 그리고 나서 수요일부터 조금 또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뭐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피크 치는 경우가 많아서 월요일은 항상 좀 보면은 확진자 수가 좀 줄죠. 주말 영향으로. 그러니까는 월화 동향 보면서 뭐 이제 화수 정도에 이제 뭐 좀 종가 베팅을 한다든지 코로나 라이브 보면서요.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면 되시는 부분이다. 어찌됐건 뭐 얘네들은 아마 확진자 수를 800명을 이제 만약에라도 뭐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121선을 뚫어내는 흐름이 뭐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항상 이 종목 이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은 참 매매를 하기가 참 그렇죠. 내가 이 종목 사고 나서 막 확진자 늘기를 막 바라는 게 좀 그래서 저는 막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오늘은 이제 러시아 백신 테마 이야기하느라고 시간을 다 써서요. 많은 테마, 많은 종목을 좀 이렇게 짚어드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